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그쵸, 우리가 모의고사 풀게 되는 시간에 만나뵙게 된 임채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그 다음에 총정리 여러 가지 수업들 보시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의고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다 학습에 대한 순서가 똑같지 않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하시던 아니면 기본에 대해서 탄탄히 갖추고 오시던 혹 내가 도덕을 결정할지 선택할지 말지 고민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보시던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어쨌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과목이 도덕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될 거고요. 우리 도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총 7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난이도 같은 경우가 좀 각각의 모의고사가 조금 다르게 조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이 제가 이 안에서는 제가 문제를 내지만 이 문제라는 것이 어떤 때는 좀 약간 어렵게 되고 그쵸? 어떤 때는 좀 쉽게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난이도에 맞춰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각각의 난이도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문제를 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5문제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도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를 거예요.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 도덕 문제 아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생각보다 고득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몰라요.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그런가 봐요. 제가 가르치는 분들은 거의 다 고득점을 맞으시는데 왜 고득점이 없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정답이 있었어요. 아는 것은, 못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로 제대로 읽지 않는 거다. 그게 결과적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쉬워서 어떻게든 변별력을 주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줄 수 있냐? 바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좀 꼬는 건데 꼰다라고 해봤자 그냥 말장난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1번 가장 타율적인 규범이다. 가장 타율적인 규범이다. 그 다음에 2번 예절과 접한, 인접한 관련이 있다. 3번 인간이 따라야 될 마땅한 도리이다. 4번 인간이 행해야 될 바른 길을 의미한다 라고 했을 때 4번 도덕에 대한 설명, 이것은 4번 같은 경우는 도덕의 사회적 역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라고 했을 때 타율적인 규범, 그쵸? 예절과 접한 관련이 있는 거, 인간이 따라야 될 마땅한 도리, 인간이 행해야 될 바른 길을 의미한다. 그쵸? 그랬을 때 인간이 행해야 될 바른 길 좋죠. 그 다음에 인간이 따라야 될 마땅한 도리 맞죠? 그 다음에 예절과 또 여러 가지 인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타율적인 규범이다 라고 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때, 그쵸?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도덕적 판단 내릴 때. 어떤 도덕 판단을 선택할 것인가? 요건 아니겠죠. 그쵸? 2번,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 무엇인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모두 참인가? 문제 상황에 맞는 도덕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하면은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 뭐여야 되냐? 어떤 게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냐? 요걸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번의 정답은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다음에서, 그쵸?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일컫는 말로 바른 것을 고르는 겁니다. 각 가정이 지닌 남다른 집안 분위기나 특색. 그렇죠? 요게 설명하는 개념을 일컫는 말로 바른 것을 고르시는 건데 1번 가법, 2번 가풍, 4번 가훈, 4번 교훈. 남다른 집안 분위기나 특색, 가풍을 얘기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집이 가풍이 어떻다. 그 사람 집이, 그쵸?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 그쵸? 가풍을 얘기한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을 일컫는 말로 올바른 것은 2번 가풍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4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이버 공간에서도 나와 남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로의 마음이 필요하다. 1번 경력,
2번 배려, 3번 분별, 4번 용서. 그쵸? 사이버 공간에서도 남과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격려, 분별, 용서와 관련 없고 2번 배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소극적 국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를 거예요. 소극적 국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를 것인데 1번. 국가는 국민들의 생활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된다. 소극적 국가관. 2번. 국가는 국민들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3번. 국가는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 4번.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소극적 국가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말 국가가 전형적으로 국민의 삶에 최소한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적극적 국가관이죠. 그래서 5번에 국가는 국민들의 생활에 간섭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 부분이 우리는 소극적 국가관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6번. 국가 발전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를 건데 1번. 강한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2번. 한 국가의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3번. 국민 개개인의 책임과 희생이 필요하다. 4번. 국가와 개인은 자기 나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다 옳은데 한 국가의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한 국가의 발전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개개인의 여러 가지 역량과 그다음에 개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또 집단을 만들고, 그쵸? 집단이 뭐 이웃이 되기도 하고 사회가 되기도 하고, 그쵸? 그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게 되는데 그 한 국가의 발전은 그냥 딱 생기고 나니까 막 이렇게 혼자서 막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 아시죠? 우리가 다 노력해서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에 해당되죠.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7번. 환경 문제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 1번 도시화, 2번 산업화, 3번 자연현상, 4번 인간의 무한한 욕망. 보세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고 했어요. 도시화도 원인이고 사실 산업화도 원인이고 자연현상 다 원인 맞아요. 맞은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이 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웠죠. 사람의 욕망 끝이 없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 때문에 지금 계속 환경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쵸?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는 소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를 거예요.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게 되는 소비에 해당하는 것. 지금까지 소비 형태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반성으로 나타났대요. 두 번째, 인류의 보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그랬을 때 1번, 착한 소비, 반성. 두 번째, 경제적 소비. 그다음에 세 번째, 대안적 소비, 4번 이성적 소비. 그랬을 때 우리는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소비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다음 글에서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일의 의미를 단순히 부의 획득이라든지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의 의미를요, 조금 뭐라고 하죠?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본 입장이죠. 그래서 현대사회 도덕적인 문제를 고르라고 했어요. 요렇게. 그쵸? 이런 경향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대사회 도덕적 문제. 1번, 직업의 귀천의식. 2번, 봉사하며 함께하는 삶. 3번,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4번, 일보다는 놀이를 그쵸? 중시하게 되는 사회풍조. 부의 획득과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 도덕적인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직업이 그쵸?
귀천의식, 그쵸? 어떤 부분들은 천하고 어떤 부분들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곤 한다. 그랬을 때 봉사함이 함께하고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사회풍조, 뭐 일보다는 놀이를 중시하는 사회풍조 이런 부분들은 관련이 없어서 9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다음 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를 거예요. 공통으로 들어가게 된 거. 삶을 계획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가로를 먼저 설정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가로에는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삶의 가로가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가로가 있다. 1번 실천, 2번 노력, 3번 목표, 4번 동기. 우리는 목표죠. 저도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어릴 때 막 학교에서 계획표 같은 거 세워서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정말 숙제를 위한 계획표였잖아요. 숙제를 위한. 그것도 이제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막 계획표도 엄마 짜줘요. 나의 그 뭐라고 하죠? 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 게 아닌데, 살지도 못하고, 그쵸? 근데 엄마는 아빠가 짜주죠, 그쵸? 그래서 계획을 짠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삶을 살아보니까 계획표라는 게 꼭 이렇게 돼서 시계 모양으로 생긴 것만이 계획표가 아니었다. 그렇죠? 정말 오늘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거, 혹은 내가 70대, 80대, 90세 때 어느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적인 글들,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때 계획표를 짜는 방법을 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배웠었냐라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때를 위해서 대비했다, 연습했다, 어떻게 짜는지 한번 해봤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릴 때는 이게 계획을 짜는 게, 난 계획적인 삶이 정말 싫어, 계획 짜는 것만큼 지겨운 거 없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지금 이 시점을 위해서 그때 그렇게 피자를 그리며, 그쵸? 피자를 그리며, 그쵸? 꿈나라. 보통 여기가 꿈나라예요, 그쵸? 여기 꿈나라.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9시에 잘 안 자요. 그쵸?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그 시간에 맞춰서 밥을 안 먹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시세끼 다 먹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4끼도 먹고 1끼도 먹어요. 그쵸? 그래서 계획표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참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 이것은 삶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표를 짜고 계획한다, 이런 부분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인터넷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한 번은 밤을 새울 정도로 인터넷을 해서 질리게 만들고, 자신이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자신이 중독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성찰도 하죠. 그런데 2번 뭐예요? 아주 그냥 한 번은 밤을 새울 정도로 인터넷을 해서 그냥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말 좋아하는 사람 질릴까요? 인터넷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맨날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기 시작하면 인터넷 없이 살 수 있다는 분들도 많겠지만 인터넷이 없으면 우선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나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어쨌든 간에 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냥 아주 그냥 질릴 때까지. 근데 매일매일 내용이 바뀌고 정보에 대한 홍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래서 웬만해서 질리기 좀 힘들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갈등 처리 방식 중에 협력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갈등 처리 방식 중에 협력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 옳은 거죠.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상대방과 함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옳은 거죠. 갈등 처리 방식 중에서 언제나 협력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나머지 것들은 다 옳아요. 그런데 언제나 협력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언제나 가장 그렇다, 반드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정답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 보세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하지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는 보통 삼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함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못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협력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은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2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를 거예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거. 신체적 변화를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2차 성징은 대부분 여성보다 남성에게 빨리 나타난다.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시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난다. 호르몬의 분비가 멈추고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신체가 완성된다. 신체적인 변화,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랬을 때 2차 성징은 대부분 여성보다 남성에게, 보통 여성들이 더 빨라요. 그래서 또 좀 성숙하죠. 그 다음에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시기? 그렇지 않죠. 호르몬의 분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완성된다고 하기도 좀 어렵죠. 그런데 신체적인 변화를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 신체 부위들이 있겠죠. 뭐 키부터 시작해서 몸무게.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몸매가 좋은데 나중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악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엄마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예요? 너 낳기 전에는 허리가 24인치였어. 근데 우리 엄마 어때요? 허리 24인치예요? 뭐 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우리 엄마는 허리가 24인치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쵸?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13번 중에서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14번. 다음 중 우리 민족이 분단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남북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단됐던 원인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단이 됐었던 원인이 뭐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쵸? 일본이 패망하면서 진주만 습격 이런 거 아마 어린 친구들 아실 거예요. 역사 지겨워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쉽게 말씀드린 그런 거였죠. 2차 세계대전 독일과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이유는 뭐예요? 정말 세계 정복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카미가제 특공대라고 해서 전투기에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지금 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폭탄을 싣고 그대로 미국의 진주만의 잠수함에 뭐라고 하죠? 배기통 거기에 그냥 다 꽂아버린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몸을 불살라서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몸을 바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세계 패망했습니다. 패망을 해서 패전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죠. 그렇죠? 카이로 회담 이런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막 복잡해. 그렇죠? 여러 가지 회담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일본이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우리나라, 그렇죠? 일제치하가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할 수 없게 되면서 위쪽을 소련, 그다음에 아래쪽을 미국이 정치적으로 좀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그렇게 분단이 됐었던 순서인 거죠.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단의 원인은 옳지 않은 걸 고를 거예요. 독립운동 과정에서 하나의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에 이념 대립이 있었고 민족 내부의 응집력과 통일 역량이 너무 강해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 그들의 처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것들은 맞지만 민족 내부의 응집력과 통일 역량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고 약했습니다. 약했어요. 김구 선생이라든가 김규식 선생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런 것들로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분단됐고 우리가 잘해서 사실 통일이 됐다라기보다는 통일은 아직 안 됐죠. 그렇죠? 어느 정도 처리가 됐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과거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평화를 이렇게 매우 사랑했죠. 그리고 보통 침략당하면 독특한 경우를 빼고, 그렇죠? 침략을 보통 당하고 침략을 하는 경우보다는 좀 많이 좀 이렇게 뭔가 약했었어요. 그랬을 때 응집력하고 통일 역량이 강한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반대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슬프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아킬레스건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분단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통일 문제와 주변 국가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를 거예요. 1번, 미국은 적극적으로 남북 통일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서 북한의 경제적인 원조를 하고 있다. 2번,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와 깊이 얽혀져 있는 국제적인 문제이고, 남북한의 통일 문제와 관련이 깊은 주변 국가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4번, 주변 국가들은 남북한의 통일이 자국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지금 해당하게 되는 설명이고, 1번, 미국이 적극적으로 남북 통일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원조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과 다릅니다. 이를 위해가 아니고요. 북한의 경제적인 원조는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원조받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원조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남북 통일을 지원한다?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을 그렇게 원하기보다는 지금 통일을 했을 때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뭐 좋은 부분이건 나쁜 부분이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주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이건 뭐 소련이건 뭐 중국이건 러시아건 적극적으로 남북 통일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맞지 않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아름다움. 1번 인격의 미, 2번 내면적인 미, 그 다음에 4번 내적인 아름다움, 4번 인간의 몸과 몸에 대한 미. 그쵸? 무슨 얘기예요? 좀 어렵게 나왔지만 어쨌든 외적인 부분이에요. 외적인 거.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내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7번. 다음 글과 같은 도덕적인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생명과학 분야로 가장 적절한 거. 도덕적인 논쟁.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린 도덕과 과목에서 도덕적인 논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왜냐하면 어떤 것이 도덕적이고 아니다라는 것을 논쟁을 통해서 확인받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수정란 시기부터 존엄한 생명이라고 본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여긴다. 그쵸? 이런 부분들의 분야와 적절한 걸 고르는 겁니다. 찬반인 거죠. 어떤 것의 고유한 유전 정보, 수정란, 요거부터 사람이다. 인정하자. 이런 입장과 이건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 두 군데로 나뉜다라는 거죠. 1번 정부 정책의 찬반 논쟁, 2번 안락사의 찬반 논쟁, 3번 월드컵 개최에 대한 찬반 논쟁, 4번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찬반 논쟁. 생명과학 분야, 생명이냐 아니냐, 그렇게 인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안락사 뭐예요 여러분들? 안락사 죽음에 대한 판단이죠. 심폐사 논쟁, 뇌사 논쟁. 과연 그것을 죽음으로 인정할 것이냐. 만약에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자신에게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 여러 가지 이제 괴로운 사람들, 그쵸? 괴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활을 연명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땐 그것을 찬성할 수 있어요. 안락사.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해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 자살을 하는 거, 낙태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가 있죠? 사형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명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일방적으로 인위적으로 그걸 끊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요렇게 해서 보통 반대를 하게 되죠. 근데 역시나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과 맞닿는 부분이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사회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생명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7번의 정답은 우리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2번이죠. 18번. 주체로서의 자아.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를 거예요.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의미한다. 2번. 내가 생각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3번. 스스로 내린 모든 판단 속에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담겨 있다. 4번. 타인이 평가해준 자아를 의미한다.
나머지 것들은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입니다. 주체로서 자. 내가 주체적으로 남들이 날 봐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팔랑팔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냐가 바로 주체적인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자아상 그다음에 스스로 내린 모든 판단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체로서의 그쵸 자아가 담겨 있는 것이 맞는데 타인이 평가해준 자아를 의미한다? 이것은 객체로서의 자아죠. 굳이 얘기를 하면. 그쵸? 그런데 객체로서의 자아를 고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체로서의 자아라고 하면은 주관적, 객관적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주체다. 그러면 객체로서의 자아와 이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도덕성의 요소로 적절한 것을 고를 겁니다. 사악하지 않은 사람도 무한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그렇죠? 사악하지 않은 사람도 무한한 악. 그렇죠? 도덕적인 실천력, 도덕적인 공감 능력, 도덕적인 판단 능력, 합리적 판단 능력. 그렇죠? 도덕성의 요소 중에서 사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한한 악을 저지른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공감, 판단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실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도덕성의 요소 사악하지 않은 사람도 무한한 악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했다면 그렇지 않겠죠? 판단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역시나 밑에도 합리적인 판단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도덕적인 실천력,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무한한 악을 저지를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도덕성의 요소는 1번 도덕적인 실천력임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20번 소수자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옳은 것을 고를 거예요. 소수자. 우리가 많은 소수자들을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소수자라고 한다면 성에 관련된 성적 소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동성애자 아니면 양성애자 혹은 젠더 성 역할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소수자 중에 또 일반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보통 남성, 여성 하면 여성을 소수자로 분류를 하는데요. 요거와는 사실 이제 맞닿는 얘기가 여성들에 대해서 소수자로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 우대해줬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남성분들이 아 이거는 역차별이 아니냐 뭔가 여자들도 여기서는 그냥 뭔가 성별하고 관련 없이 그냥 진짜 같이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여자가 약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여자들을 좀 우대해주다 보니까 스타트가 다르고 실제적으로 남성이 불리하다. 이런 역차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수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여성분들도 보통 지금까지는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장애인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뭐 노약자. 노약자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죠. 예를 들면은 노약자에는 뭐 남녀노소 뭐 노인분도 있겠고 그렇죠? 노인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임신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아이 그랬을 때 요렇게 이런 소수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옳은 것을 골라 볼 겁니다. 그랬을 때 1번 공개적으로 특별 대우하고 2번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3번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물질적인 도움만을 준다. 1번 그 다음에 3번 그쵸?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극단적인데 3번 보세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사람이죠. 굳이 뭐 이런 사람들 너 너무 나약하니까 이런 거 혹은 내가 도와주면서 내가 은혜 좀 베풀지 베풀어. 너는 어려우니까 나 아니면 어떻게 거기서 하겠니? 이런 안 좋은 거. 그래서 소수자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인격적으로 당연히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를 글로 배운다는 게 여러분들 사실 좀 그렇죠. 그리고 저도 참 가르치면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웃으로 우리가 충분히 잘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문제는 정답을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1번. 현대사회에서 성역할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현대사회가 과거 전통사회랑 달라지게 된 여러 가지 성역할에 대한 관련된 게 있죠.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화장실 들어가면은 화장실이란다.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가 봐요. 화장실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바지 입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 1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행되었고 그쵸? 남아선호 사상이 여아선호 사상으로
적다. 핵가족이 늘어나서 가사활동에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 남아선호 사상에서 여아선호 사상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혹시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전에도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요즘에 딸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딸부심. 들어보셨죠? 바로 딸과 자부심의 합성어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막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남자를 굉장히 바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딸 하나만 낳고 안 낳고, 그렇죠? 안 낳고 혹은 딸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런 약간 시각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엘리베이터 한번 탔는데 어떤 이제 어머니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 한 어머니가 딸이 둘, 한 어머니가 딸 둘, 그리고 한 어머니가 딸 하나, 아들 하나요. 근데 아들이 몇 개월 안 됐어요. 한 뭐 2, 3개월 이렇게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매번 보니까 근데 요 어머니가 굉장히 딸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출산한지 몰랐어.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아니다. 딸을 나중에 낳았구나. 아들이 먼저였어요. 근데 이제 아들만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딸 둘인 엄마가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좀 고층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대화가 좀 되잖아요. 하면서 애기 너무 귀엽다 뭐 이러면서 근데 요즘에는 아들이 있어야 돼. 딸이 있어야 돼. 딸 둘 키워보니까 참 친구처럼 잘 지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금 애기 아들이죠? 이러더라고. 그 이제 컸는데 한 4살쯤 됐는데 그랬더니 그 이제 엄마가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딸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 더 낳아야겠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 더 낳아야겠다. 딸 둘이니까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 딸이 있어야 돼. 요즘엔 딸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만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내리면서 딱 그러더라고. 아니 너무 둘째가 딸인데 너무 어려가지고 못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딸 둘인 엄마가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이렇게 막 좋다 했는데 아들, 딸 다 있다 그랬거든. 두 번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 분들이 딸부심이 있습니다. 딸부심.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에서 어떻게 보면 여아선호 사상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요즘 그렇고 요즘에 제 친구들만 봐도 그래요. 여아선호 사상 급 정도까지 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의 모든 것들을 사실 문제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랬지만 이것은 틀린 것은 맞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남아선호 사상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요즘에는 남자는 뭐 무조건 안 되고 뭐 여자만 되고 이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요런 약간 풍속이라든가 세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21번에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자인 거 만족해요. 만족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은 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좀 더 뭐랄까 좀 더 개인적으로 이런 성격을 좀 잘 펼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들어요. 제가 막 되게 여성스러운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22번 문제.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특성은 사람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특정한 언어로 생각을 주고받고 공동체의 독특한 방식에 따라서 거주할 집을 짓고 요리하고 옷을 만들어 입는 등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공동체의 특정한 언어로 생각을 주고받고 언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렇죠? 요리를 하고 옷을 그렇죠? 입는다. 요런 문화들이 뭐냐? 1번 이성적 존재, 2번 문화적 존재, 3번 사회적 존재, 4번 도구적 존재. 여러 가지 뭐예요? 의식주 문화다. 그래서 사람들,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 집, 그다음에 식습관, 그다음에 옷 요런 부분들이 뭐냐? 바로 요런 거에 관련된 문화다. 그래서 사람들을 문화적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바로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3번 문제 보시죠. 정신적 폭력. 그렇죠? 폭력엔 두 가지를 사실 나눠요. 사실 폭력이 복합적으로 보통은 나타나죠. 정신적 폭력이 없는 물질적 폭력이 없고 사실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이 없고 물리적 폭력만 있는데 맞았네. 끝. 이렇게 하시는 폭력 하시는이란 말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는 폭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신적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과 구분되는 특징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구분되는 특징일까라는 것을 보는데 1번 인간 존엄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다. 2번 비교적 관대하게 허용되는 경향이 있다. 3번 과거의 기억이 꿈이나 환각으로 재현된다. 그렇죠? 4번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기 어렵게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정신적 폭력을 당하던 물리적 폭력을 가지던 인간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기 어렵죠.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꿈이나 환각으로도 당연히 재현되겠고 그 대신 정신적 폭력은요 비교적 관대하게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프고 다치고 까지고 이렇게 되면은 보이기 때문에 피 흘리면 피 이렇게 되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신경질환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죠. 옛날에 정신과 막 이러면은 진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말 그런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정말 현대인의 질병이 정신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관대하게 허용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3번에는 정답이 2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죽음의 도덕적인 의미가 아닌 것은 1번 사랑의 확인, 2번 한계 상황 경험, 3번 삶에 대한 겸허함, 4번 육체적 사랑의 갈구. 네, 써놓고도 참 그러네요. 첫 번째 사랑의 확인. 죽음으로써 우리가 얼마큼 사랑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었는지 그런 부분들, 내가 이 사람을 얼마큼 사랑했었는지 생각나죠? 아마 너무 어린 친구들, 그쵸? 제가 어린 친구들도 경험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제가 또 엄청 또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보통 제 나이 때 사람들은 제가 30대니까 제 나이 때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간접적이건 직접적일 수는 없겠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죽음을 보통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큰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굉장히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그쵸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리고 30대쯤 되니까 이제 친구네 아버님,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를 사실 좀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많은 것들을 사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생각이 나고요. 또 그 사람의 그런 날마다 그 사람을 또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고 그랬던 부분이 바로 사랑의 확인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삶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갖게 되는데 육체적인 사랑의 갈구 요거는 좀 관련이 없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도교에서 사회의 혼란과 인간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 1번 극기복례, 2번 무위자연, 3번 역지사지, 4번 인이예지. 인이예지 같은 경우는 보통 유교죠. 그렇죠. 역지사지는 그냥 반대로 생각해본다 이런 부분이고 무위자연이라고 하면 우리 노자 생각납니다. 그렇죠. 노자. 그대로 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대로 두어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약간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던 부분들. 그래서 사회적 혼란과 인간의 불행을 극복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다 흘러간다. 지나가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었던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 이 부분이 바로 제시한 방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요번 같은 경우에 난이도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보통 평균적이다라고 하면 한 80점대 중후반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문제고 내가 그래도 도덕 공부 열심히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중급 정도라서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된다면
상당히 만점자나 고득점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차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2회차부터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 관련해가지고 난이도를 조금씩 다르게 제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문제를 풀면서 시험에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어봤던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는 여기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